하나은행에서 당시에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50억 4천이에요. 제가 대출 받았던 금액이 낙찰가 기준으로 한 88%인가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싸게 받으면은, 그리고 경매로 사게 되면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현금이 한 6억 정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57억 7천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세 차익으로는 48억 4천에서 57억 7천을 빼니까 한 9에서 10억 정도 단순 시세 차익이 남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비석을 보시면은 영화 남한삼성 아시죠? 병자호란 때 삼전도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과거에 한 부분과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비싸고 그리고 높은 빌딩이 있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웃고 산책하고 즐기는 공간인데, 이게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를 상상조차도 못할 것 같고, 과거에 패배를 했지만 잘 딛고 일어나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뿌듯해지는 한 장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나온 진짜 이유는 뒤에 보이시는 이제 시그니엘이라는 가장 높은 빌딩이죠. 제가 단기로 매각해서 시세 차익을 만들었던 그 사례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시그니엘 사례에서 배운 걸 토대로 소액으로도 지금 시기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잘 보이잖아요. 아마 경매에서도 핫했던 또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사이트로 알려져 있지만 시그니엘 받은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낙찰받은 이유, 그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 타경의 56473 물건이고요. 저희가 시그니엘 45층을 낙찰을 받았었어요. 이 물건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네, 뒤에 보이시는 거랑. 그래서 감정가가 48억이고요. 제가 48억 3천 정도에 받았어요.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와서 제가 법인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었고, 제가 봤었을 때 일단은 이 감정가가 48억이었는데 당시 시세가 한 60억에서 63억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저렴한 상태로 나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저평가됐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이 물건의 사건 번호가 202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도에 사건이 시작이 됐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감정도 2020년에 됐겠죠. 감정가라고 얘기하면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시세 아니야? 현재 이 가치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사분들이 경매 법원에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일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점으로 평가를 해놓고 법원에서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일본에 있던 사람이 소유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파산하면서 나왔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이제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감정 가격 자체가 저평가돼 있었다. 그게 이 물건의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엘 자체를 이평수에 48억이면 시그니엘이 18년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가예요. 그래서 18년도 분양가를 제가 25년도, 24년도에 그 금액에 산 겁니다. 무려 6년이 지나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만큼 싸게 샀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24년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럼 24년도 당시의 상황이 막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 그런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제가 매입했던 이유는, 너무나 A급지에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1차적으로 될 거고, 가격이 이미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었고, 대출 또한 잘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A급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금리랑 한도를 되게 잘 받았어요. 이게 주거용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아파트나 대출 규제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가 기본적으로 없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임대 놓고 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엘이 그 희소성이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싸게만 사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시그니엘 내부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 아마 위에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 참고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보유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하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 임대를 맞춰도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걸 판 이유가 첫 번째는 저는 장기간 들고 가는 투자도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는 단기간에 차익을 만들어가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금도 잘 순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더 큰 물건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괜찮다 이제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물론 더 올라갈 겁니다. 시그니엘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평당 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컨디션의 애들은 지금 2억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항상 물건을 팔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물건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찰을 받았는데 그런 물건들의 자금을 오히려 넘기는 게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에 돈을 옮기려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장기간 같이 투자를 하는 방식도 괜찮지만 저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투자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단기간에 또 시세 차익을 만드는 그런 형식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니엘이라는 상품도 제가 싸게 사서 목표한 대로 수익률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엘은 바로 오피스텔이라는 투자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는 2년, 4년 이렇게 보유를 해야 비과세라는 게 세팅이 되고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은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법인세 10에서 20% 구간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자본의 이동 측면 혹은 전략을 바꿔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그니엘을 가져왔던 거는 오피스텔이라는 이 상품을 좀 더 얘기해 드리려고 갖고 왔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제 수강생분들도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텔들을 많이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이즈라는 게 보통 한 1억대, 2억대 이렇게 오피스텔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이 한 80% 정도가 나와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DSR 이런 거보다는 LTV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 잘 나온다 아파트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80%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1억짜리 사면은 8천만 원 대출 나오고 2천만 원 현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오피스텔은 대출이 잘 나오고 그리고 단기간에 매도를 해도 아파트처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통해서 이 세율 구간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대부터 20% 사이 구간, 그 구간에 팔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대출이 잘 나오고 오피스텔이 거래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지역과 상품을 봐서 그래요. 거래가 잘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평 이런 데들은 이런 오피스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하는 거긴 한데 오피스텔을 파는 방법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사기가 좀 꺼려하거나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취등록세가 좀 비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취등록세를 지원해줘서 팔면 됩니다. 살 때 이 취등록세를 지원해줄 거를 감안해서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그 적당한 가격에 팔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야 돼요. 그 중개인은 오피스텔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블로그나 당근이나 이런 데처럼 광범위 지역을 넓게 광고를 하잖아요.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를 보거든요. 그냥 경기도에서도 뭐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영업력이 좋은 오피스텔 전문 부동산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오피스텔을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안 팔리는 상품과 지역을 고른다. 두 번째는 파는 방법을 모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요즘에 대출이 막히고 하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위축됐단 말이에요. 특히나 경매 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저는 대안으로 오피스텔이 또 하나의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여러분한테 그거를 얘기해 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특히나 이 시그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다고 했고 팔았을 때 물어봤어요. 진짜 팔았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당시에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50억 4천이에요. 제가 대출 받았던 금액이 42억 대출 받았었습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한 88%인가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싸게 받으면은 그리고 경매로 사게 되면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로 하는 거에 대한 이점 첫 번째는 대출이 잘 나온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현금이 한 6억 정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57억 7천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세 차익으로는 48억 4천에서 57억 7천을 빼니까 한 9에서 10억 정도 단순 시세 차익이 남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진행했던 시그니엘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거고 그 반복을 꼭 시그니엘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에 적용시켜서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승장의 초입은 항상 정부의 규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세금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한테 맞춤형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지 제대로 된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도 굉장히 좋은 단기 투자형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되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지역 혹은 상품을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서 시세대로 매각해서 차익을 버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오피스텔은 경기, 부천, 인천 이쪽에서 또 많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전세가 씨가 말랐죠. 그래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게 되고 그럼 아파트 시장이 오르면 그 다음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또 자금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도 오피스텔의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오르면 아파트와 동일하게 매매가도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 이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로 또 옮겨가는 수요들이 생겨나거든요. 지금이 그러한 또 과도기, 그러한 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그니엘 영상을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면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쪽 방향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면 다양한 또 투자 전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할 때 항상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야 돼요. 오피스텔은 특히나 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할 때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가세는 우리가 이런 커피를 살 때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끼리 거래하는 게 많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자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살 때에는 항상 부가세까지 낼 거를 고려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더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수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5월 21일에 오피스텔과 경매 단기 투자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무료 강의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참여해서 이 오피스텔과 단기 투자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강의 참여 링크는 고정 댓글 하단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